뭐니 해도 지금 모든 초미의 관심사, 모든 국민들의 관심사는 진짜 하나입니다. 하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언제 결론이 날 것이냐.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날 것이냐. 이것이 가장 큰 관심사고 그 앞서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결과가 어떻게 날 것이냐. 이게 두 가지가 가장 큰 관심사죠. 네. 자, 어제 저희 방송에 출연을 했던 35년 경력의 법조 경력 그리고 25년 동안 부장판사를 역임하셨던 김익현 부장판사께서 출연자 이름도 모르시면 어떡해요? 제가 제 이름을 아시죠? 압니다. 주진우 기자님은 아니시니까. 네. 그래가지고 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6대 2에서 5대 3으로 가고 있는 상황으로 본인은 판단된다. 그런 상황인 것 같다라는 본인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오랜 법조 경력을 갖고 계시고 우리 주진우 의원님은 또 법사위원이시고 또 국회의원이십니다. 자, 그냥 기본적으로 본인의 법조인의 입장에서 이게 여당 국회의원의 네. 입장을 떠나서 네. 법조인으로서 지금의 상황 어떻게 지금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 시기와 관련해서는요. 네. 한덕수 총리는 다음 주 초에 저는 선고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 초요. 예, 왜냐하면 최재 감사원장의 재판하고 정확하게 좀 뭐랄까요 투영된다 그래야 되나요? 네. 최재 감사원장도 3시간 만에 변론이 종결된 것처럼 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재판도 반나절 만에 변론이 종결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최재 감사원장과 지금 상당 부분 최재 감사원장 이후에 그 한덕수 총리 변론 종결된 지도 상당한 기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쟁점이 없지 않습니까? 반나절 재판했는데 무슨 쟁점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음 주 초에 선고할 수밖에 없고 네. 보통은 2일 전에 그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선고의 기일을 좀 알립니다. 알려주죠. 네, 알려주기 때문에 오늘 발표해서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 선고하는 것이 순리에 맞고 또 법조의 어떤 일반적인 선고 관행이나 선고 행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한덕수 총리와 관련해서는 최재 감사원장에서도 8대0 기각이 나왔듯이 국민들께서 직관적으로 아십니다. 한덕수 총리가 이번 비상계엄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논리 비약이고요. 국무회의 심의를 어떻게든 열어서 막으려고 시간을 끄면서 막으려고 했던 사람에게 왜 국무회의를 통해서 못 막았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국무회의라는 게 의결 절차면 막죠. 그렇죠. 근데 국무회의는 심의 절차여서 이게 뭐 그 심의 절차라는 건 그냥 토의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거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뭔가 법상으로 막을 권한이 없는 사람한테 왜 못 막았느냐고 질타를 하는 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공소장이나 여러 가지 내용에 간접적으로 보더라도 비상계엄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때 가서 안 거예요. 대통령실에 가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 비상계엄과 엮어서 탄핵소추 사유로 만든다는 것이 좀 어불성설이고요. 그래서 저는 다음 주 초에 한덕수 총리 것은 기각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뭐 저 대단한 예상도 아니에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대통령 탄핵 재판은 저는 절차적 위반이 심각하기 때문에 변론을 재개하든 평일을 더 열든 재판 선고 기일이 더 늦어지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늦어지는 게 합리적이다. 네, 네. 사실 이번 주로 그 기세는 이번 주에 마치 탄핵 선고를 막 할 것처럼 사실 일정을 가져갔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게 왜냐하면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4월 18일인데 네. 예를 들어 4월 15일에 선고하면 임기 3일 남았는데 선고하는 게 너무 설득력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임기 전에 결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원래 재판 절차 진행상 이렇게 진행됐었고 우리 임기와 상관없어라는 걸 보여주려고 3월 중순 선고를 엄청나게 밀어붙인 겁니다. 밀어붙여왔죠. 네. 예. 근데 그게 정말 역설적으로 그 무리하게 밀어붙인 장면들 때문에 지금 일 다 꼬여버린 거예요. 결정적으로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네. 왜냐하면 그 재판을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증인을 원래 이 한 몇십 명 불러봐야 되는데
증인을 무더기 기각하면서 한 8명, 9명밖에 안 불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관계 복원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나마 곽종군이나 홍장원 같은 사람들이 대통령에게 가장 불리하게 증언한 사람인데 그나마도 민주당 의원들이 다 사전에 접촉해서 얘기를 하고 곽종군 특전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막 자기 지인한테 걱정을 합니다. 자기 아니와 자기 가족들의 신상을 걱정하는 거죠. 야, 내란죄로 엮겠단다. 나 어떻게 하면 좋냐. 이게 막 진짜 어떻게 보면 절절한 얘기거든요. 어떻게 자기가 구속되거나 자기가 처벌받고 나면 자기 가족들은 뭐 먹고 삽니까? 그분도 잘못한 것은 맞지만 또 본인과 본인의 가족이 있는 거거든요. 네, 네, 네. 근데 그것을 민주당 의원들이 어찌됐든 접촉해가지고 전화를 해서 내란죄로 엮겠다. 이렇게 압박을 한다 그러면 그 증언이 과장되거나 왜곡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증인 신문도 요만큼 했는데 그 와중에 핵심 증인으로 70~80%의 비중을 차지하는 홍장원과 곽종군 네, 증언부터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홍장원도 다 아시다시피 아니 그 대한민국의 정보를 다루는 국정원 2차장이 뽀로록 달려가가지고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국회 가서 먼저 조사도 안 받았는데 스스로 털어놓는다? 그게 되게 민주당의 줄 서는 장면처럼 보여지고 또 이 사람이 무슨 뒤에 자기 이권이 있어서 혹은 민주당 정권이 들어왔을 때 뭐 한 자리 하려고 일어나 하는 국민적인 의구심을 불러일으키잖아요. 의구심에 불러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메모지를 갖고 온 거예요. 네, 메모지를. 왜냐하면 자기 진술의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서 나 그때 메모도 해뒀다. 메모도 해뒀다는 말은 굳이 할 필요도 없는데 스스로 찔린 겁니다. 내가 민주당한테 줄 서는 것처럼 보여질까봐 나 객관적으로 증언하는 거 맞고 그 당시에 다 메모해뒀어. 라고 하니까 그 당시에는 국민들이 다 실시간으로 메모해 뒀나 보다 생각했죠. 그래서 그게 뭐 대단한 증거인 것처럼 네. 객관성을 담보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네, 홍장원 메모 있다가 신문에 도배가 됐어요. 네. 그게 실제 탄핵소추 의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트리거였죠. 네. 하나의 무슨 전범처럼 됐습니다. 교범처럼 됐어요. 근데 이 메모지에 대해서도 지금 말이 바뀌어서 서너 차례 썼고 기억에 기억을 더듬어서 쓰고 남이 썼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쓴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게 핵심 증거로 부각이 됐는데 필적 감정조차 안 해요. 그게 다 일정을 맞추기 위한 것들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 수사 기록도 재판하기 편하려고 7만 쪽이나 되는 수사 기록을 원래는 쓸 수 없는 증거고 헌법재판소법상 수사 기록 중에는 가져올 수 없게 돼 있는데 우리 헌법재판소 재판관 평의에서 다 가져올게 하면서 재판 수사 기록을 다 가져온 거예요. 가져왔죠. 근데 그게 자기들 재판하기는 편하지만 갑자기 공수처 불법 수사 논란이 터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법부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는 불법 수사일 수 있다라고 다 판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을 취소해 준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록에 있는 공수처에 대한 수사 기록, 공수처가 생산한 수사 기록들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거든요. 그건 발라내야죠. 네, 그걸 발라내야 되는데 공수처가 직접 작성한 증거 외에도 예를 들어 공수처가 압수수색해서 불법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그 불법 증거를 들이밀고 누군가의 진술을 또 확보했다면 그 진술도 오염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오염된 증거가 그 오염물이 튄 증거에 대해서도 오염됐다라고 보거든요. 봐야죠. 네, 그것을 발라내는 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헌법체계상 절차적 정의를 위반한 것이다. 결국에는 이 탄핵 재판은 정상적인 절차 진행이 아니고 이게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이것은 단심제예요. 대신에 절차적 위반이 있을 때는 소수의 재판관이더라도 나 이 탄핵 재판 제대로 된 재판을 인정 못한다. 그래서 각하다. 혹은 기각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표가 3표 이상이 모이면 이제 각하나 기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제 그 부장판사님 하신 거 저도 봤는데 네. 상당히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최초에 여론의 변화도 있었고 이게 좀 불리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됐고 재판의 절차가 굉장히 불리했기 때문에 처음 이게 당연히 탄핵이 기각이다 각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법조인은 없었어요. 근데 지금 그 상징적인 표현을 하셨는데 6대2에서 5대3으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그 표현이 이 정도 절차적 위반이면 우리 헌법 체계에 비추어 봤을 때 함부로 탄핵을 인용할 수준은 못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